지금까지 한 걸 잠깐 여기까지 하고 리뷰를 하죠. 이제 예외 처리까지 하고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끝났는데요. 예외 처리. 자, 예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런타임 에러를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런타임 에러. 타입 오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오류들을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Caml 프로그램이 돌다가 죽었다. 갑자기. 그러면 exception이 떠서 죽은 거예요. 그 외의 경우는 없어요. 근데 exception은 사실 우리가 파행적으로 죽는다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멈췄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랭귀지에 빌트인 되어 있는 exception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디비전 바이 제로 같은 거. 예를 들어 A랑 B를 나누는데 만약에 0으로 나누면 이게 실행 중에 이런 거 이제 컴파일 타임에 OCaml 타입 체커가 못 잡아내는 오류고, 타입 오류가 아니죠. 지금 둘 다 인티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다른 클래스의 오류인 거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런타임에 익셉션이 납니다. 익셉션이 디비전 바이 제로 익셉션이 나요. 이런 거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누기 전에 try with로 익셉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전 바이 제로 익셉션이 예외가 발생하면 그냥 값을 0으로 하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0으로 나눠도 0으로 리턴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익셉션을 핸들링할 수 있고요. 참고로 OCaml 컴파일러가 못하는 거지, 이런 것도 컴파일 타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타입 체커 혹은 다른 종류의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런타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익셉션을 우리가 디파인 할 수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단순히 문제, 프로블럼이라고 익셉션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A를 B로 나누기 전에 B가 0인가. B가 0이면 레이즈하고 아니면 나누기를 수행하고. 그러면 0을 이제 0으로 나누는 순간에 우리가 정의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또 캐치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이게 답니다. 익셉션 처리는, 예외 처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OCaml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리뷰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많은 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값 중심 계산형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 즉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지 이제 OCaml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틱 타입 시스템, 그리고 타입 인퍼런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뒤에서 볼 거고, 패턴 매칭, 그리고 폴리모르피즘. 모듈은 내일 이제 파트 2에서 나올 겁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아마 어제 아마 하셨을 거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OCaml 프로그램은 하나의 식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냥 하나의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어진 식을 그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다. 메인 함수가 있을 필요가 없어. 메인이라고 함수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메인 함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init 뒤에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전체 하나의 레딘 익스프레션인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가. 그리고 예제들 봤고, 식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주요 익스프레션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리스메틱 익스프레션, 불리안 익스프레션, 그리고 뭐 스트링 등등 6개의 프리미티브한 게 있고, 그리고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그리고 펑션 익스프레션, 그리고 펑션 콜 익스프레션, 그리고 레딘 익스프레션, 이게 다예요. 이것만 갖고 프로그램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언어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바 배우려면은 한 학기 걸리잖아요. 자바 배우려면.
OCamL은 하루면 돼요 사실. 그리고 뭐가 있죠? 최근에 나오는 랭귀지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아무튼 대부분의 랭귀지들이 배우기가 되게 헤비하잖아요. 기본적인 기능들을 픽업하는데, 근데 아무튼 ML은 굉장히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전달할 게 배울 게 없어요 사실.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본 게 10가지도 안 되잖아요 시계 종류가. 물론 이제 그런 언어에 익숙해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언어 자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빠뜨린 게 뭐냐면은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들이에요. 데이터 타입. 지금 우리가 다룬 데이터는 정수랑 뭐 그런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타입들밖에 없었죠. 그렇죠? 데이터 스트럭처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죠 지금.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OCamL뿐만 아니라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C에서 우리가 포인터로 구현했던 링크드 리스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링크드 리스트가 랭귀지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거의 사실 많이 안 쓰고요. 어레이도 있긴 하지만 안 씁니다. 거의. 어레이는 거의 안 쓰고 리스트를 씁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레이랑 리스트가. 한마디로 어레이의 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리스트는 값을 리스트 한번 만들면 못 바꿔요.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 스트럭처, 이뮤터블한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당연히 OCamL은 값중심 프로그래밍을 장려하는 언어다 보니 어레이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스트를 보기 전에 더 간단한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튜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서로 다른 값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1,1이라고 하는 스트링, 이건 요 페어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x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러면 OCamL 인터프리터가 뭐라 그러냐면 값이 뭐냐면 1,1과 1의 페어인데 그 타입이 페어 타입이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인티저랑 스트링의 페어 타입이다. 그리고 그거의 이름이 x다. 그리고 이 원소의 개수가 임의의 2개뿐만 아니라 3개 될 수도 있고 4개 될 수도 있고 임의의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2, true 다 타입이 다르죠 지금. 그죠? 이거는 이제 튜플인데 2, 2, true고 각 컴포넌트의 타입이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인티저, 두 번째는 스트링, 세 번째는 불리언. 그리고 그 값을 y라고 한다. 즉 순서가 있는 값의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 1,1은 1,1이랑 다른 값이에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는 다른 타입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턴 매칭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건데,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튜플의 각 원소를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first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p를 받아서 p를 받아서 만약에 p를 패턴 매치해서 x, 어떤 거다. 그럴 때 튜플이면 페어면 p가 페어면,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성 요소가 x면 x를 리턴하겠다. 그러니까 페어를 받아서 타입이 first라는 함수의 타입이 어떤 페어를 받아서, 자 페어라는 게 어떤 a랑 b, 이게 폴리몰픽한 펑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폴리몰픽한 펑션인데 페어인데 그 페어의 두 구성 요소의 타입이 달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타입 변수가 달라도 되고, 어쨌든 a를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타입만 적어도 이게 대충 시멘틱스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세컨드다 그러면은 세컨드는 p가 만약에 페어인데 앞에 건 내가 무시하고 뒤에 걸 x라고 할 때 뒤에 걸 리턴한다.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OCamL이 타입이 a 곱하기 b, a와 b의 페어를 받아서 b를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의미가 뒤에 걸 리턴하는 거예요. 혹은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게 좀 간결하지가 않으니까 매치 with 쓸 필요도 없이 그냥 first인데
페어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 x를 리턴한다. 같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는 역시 페어를 받아서 뒤에 걸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값을 let에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p를 정의했는데 p를 1, true라고 하면은 p가 되고 p가 이제 페어 되는 거고, let에서 패턴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tuple 패턴을 x, y를 p라고 한다. 그러면은 x에 1이 들어가고 y에 2, true가 들어갑니다. 값을 let인 익스프레션에서 바로 분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는 뭐냐면은 튜플이랑 좀 달라요. 리스트는 원소들의 그냥 시퀀스예요. 나열. 예를 들어 리스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그러면 1, 2, 3의 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 인터프리터한테 요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인데 1, 2, 3. 이제 인터프리터가 뭐라고 하냐면, 자, 값이 이제 리스트 1, 2, 3인데 그 타입이 뭐냐면 인티저의 리스트다라고 알려줘요. 그렇죠? 말이 되죠? 근데 이제 리스트가 이제 튜플하고 다른 점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각 원소가 같은 타입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소는 2인데 두 번째 원소가 true가 될 수는 없어요. 원소들의 타입, 같은 타입의 원소들이어야 돼요. 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1, 2는 1, 2가 뭐 2랑 1이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가. 네, 다릅니다. 근데 얘는 같은 게 나와요. 참고로 OCamL에서 이 이퀄리티는 스트럭처럴 이퀄리티예요. 예를 들어 리스트 두 개를 주면은 이 두 리스트가 같은 메모리상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두 리스트가 구조적으로 정말 같은 리스트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로우 레벨에서 메모리가 어디에 저장되든 간에. 근데 참고로 뭐 그 피지컬 이퀄리티를 쓸 수도 있어요. 이퀄리티 두 개를 쓰면은 이거는 이 두 리스트가 같은 메모리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에. 네. 헷갈리니까 이런 얘기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로 이퀄리티만 쓰신다고 생각해도 돼요. 모든 원소가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페어들의 리스트예요. 페어. 어떤 페어냐면 인트랑 스트링의 페어들의 리스트. 이거는 리스트의 리스트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예제는 자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냐면 각각의 원소들이 인티저의 리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빈 리스트고 빈 리스트는 임의의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리스트를 인티저의 리스트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1 인티저 리스트, 1, 2 인티저 리스트, 1, 2, 3 인티저 리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의 원소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뮤터블 하고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스트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제 대문자 L로 시작하고 리스트 점 무슨 함수 이름을 주시면은 리스트 OCamL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스트 라이브러리들의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헤드, 테일이 정의되어 있어요. 리스트.헤드 하시면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리턴해 줍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그리고 list.tail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원소를 뺀 나머지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의 tail은 빈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이그젬플을 보면 list.tail에 1, 2, 3 이건 뭘까요? 2, 3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를 뺀 나머지 리스트. 만약에 빈 리스트면 정의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빈 리스트는 헤드 테일이 정의가 안 돼요. 비어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원소도 없고 맨 첫 번째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리스트도 없고. 그래서 예제를 더 보면 자, 인티저의 리스트고 1, 2, 3, 4, 5 스트링의 리스트고요. 그리고 인티저 곱하기 스트링의 리스트고 리스트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타입에러. 리스트의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만드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빈 리스트, 아무 원소가 없는 리스트. 그거를 보통 ni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con스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콜론 두 개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con스라는 오퍼레이터예요. con스는 뭐냐면 이미 주어진 리스트 앞에다가 원소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 2, 3이 있을 때 땡땡땡땡 con스 1을 con스하면 자, 결과는 인티저 리스트인데 1, 2, 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진 리스트 앞에 붙인 거예요. 리스트를 하나 더. 자, 이게 주어진 리스트 2, 3을 값을 변경한 게 아니에요.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더 헷갈려요. 사실 더 헷갈리는데 어쨌든 C에 익숙한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얘기를 예를 들어서 A를 정의해 봅시다. 1, 2, 3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A를 리스트 2, 3. 자, 이런 상태에서 B를 정의할게요. B를 정의할 건 어떻게 정의할까요? A 앞에다가 1을 붙인다. 그러면 B가 1, 2, 3이겠죠. A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2, 3으로. 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어쨌든 리마인드를 하자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C에서 싱글리 뭐 링크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포인터로 구현해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뭐 하나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값을 디스트럭티브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C에서는 기존에 있던 리스트 A를 그러니까 2가 3을 가리키고 있는 거에다가 앞에다 1을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요. C에서의 그 포인터로 만든 리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값이 변하겠죠. A가. 여기선 그게 아니고 새로운 리스트라고 하는 값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사실 카피, 개념적으로 카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카피를 하진 않지만요. 네. 자, 그 리스트는 간단한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를 다루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오늘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엑서사이즈로. 가장 간단하게 빈 리스트인지를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그 리스트 L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리스트가 true면 빈 리스트면 true,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작성할 건데 is nil,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냐, 이제 리스트 L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L이 빈 리스트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is nil, 빈 리스트를 주면 true가 나오고요,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를 주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같은 거를 이제 패턴 매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L을 이제 패턴 매치하는데 L이 만약에 빈 리스트면 true, 비어있지 않으면 false. 비어있지 않으니까 false. 자, 두 번째로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ength라는 함수를 define 할 건데 리스트 1, 2, 3을 받으면 3이 나오도록, 그리고 length의 empty 리스트면 0이 나오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주어진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리스트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length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얘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받습니다. 어떻게 길이를 구해요? 뭐 룹을 돌아야겠죠, 그죠? 룹을 이렇게 돌아야겠죠. 리스트 길이만큼 돌아야겠죠. 리스트 길이를 알고 있으면 돌 필요도 없지만, 네, 돌아서 만약에 뭐 그때마다 이제 x를 하나씩 증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x를 리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고 방식이고, 일단 룹이 있긴 하지만 룹이 없다고 가정할 거예요, 오케이말에 저희는. 자, 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 네? 어떻게? 리스트 하나씩 전진하면서 네. 하나씩 어떻게 전진을 하죠? 안 되어 있으면 이거하고 전진해요. 리스트가 안 비어 있으면 비어 있으면 제위라면 비어 있으면 빵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하고, 아니면 1 플러스 리스트에서 지금 거 빼고 다음 거부터 마지막 거지. 리스트에서 지금 거 빼고, 빼는 게 테일이라 그랬죠, 그죠? 지금 거 빼고, 이거예요? 아니 테일을 한다기보다는 다시 랭크를 실행을 시키는데 다시 랭스를, 들어가는 리스트가 지금 받은 거에서 하나 빼고. 그렇죠. 해석을 하자면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길이를 구해줘요. 랭스 empty 리스트는 0이고 뭐가 있으면 길이를 구해줘. 다시 읽어보면, 자, 리스트 L의 길이는 길이를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길이를 정의해. 리스트 L의 길이는 리스트가 empty면 0이고요, by definition. 0이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면 테일의 길이에다가 하나 더 증가시킨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는 if then else 익스프레션을 썼지만 매치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L이 empty면 0이고, 아니면 이제 리스트가 empty가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헤드와 테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원소랑 그 나머지 원소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empty가 아니면 헤드랑 테일로 나뉘어진다. 그렇게 나뉘어졌을 때 테일의 길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1 증가시켜 준 게 전체 오리지널 리스트 인자로 들어온 리스트의 길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h 헤드를 안 썼잖아요, 여기 뒤에서. 그런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불필요하게 변수 이름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안 쓸 컴포넌트는
언더바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를 다루는 이런 함수들을 많이 정의를 해볼 건데요. 그게 앞으로 다 재규적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재규적으로 사실 정의가 되냐면 리스트란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재규적으로 정의되는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사실 아까 앞에서 제가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빈 리스트. 이게 재규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리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앞에다가 원소 하나를 추가하면 함으로써 리스트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이게 재규적인 정의죠. 지금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커시브한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재규적으로 정의가 되는 데이터 스트럭처다 보니 리스트를 다루는 함수들은 자연스럽게 재규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펑셔널 프로그래밍, 특히 OCaml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재규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이더레이티브하게 룹의 임페러티브 스타일의 룹을 이용한 그런 스타일의 어떤 반복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재규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프로그래밍 하기가 거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재규적으로 사고하는 이 사고 방식이 보통 OCaml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굉장히 강력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쪽을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컨스 말고도 이제 랭귀지에서 append, 두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연산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 골뱅이 표시 얘를 이용하면 두 리스트가 오면 두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타입이 다르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컨스랑 append가. 컨스는 타입이 어떻게 돼? 타입을 쓰자면 원소를 하나 받고, 그러니까 컨스를 우리가 펑션으로 해석하면 타입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append는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 두 개를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실제로 그 함수로 정의가 돼 있어요, OCaml에. 근데 이 컨스는 이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컨스는 굳이 우리가 타입을 적어보자면 뭘까요? 인트? 근데 인트만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이미지 타입 A를 받아서 A 리스트를 받아서 A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가 타입이 다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리고 빈 리스트, 참고로 빈 리스트는 어떤 폴리모리픽한 어떤 타입의 리스트예요. 또 참고로 OCaml에서 이제 연산자에다가 예를 들어 아까 요 append 연산자에다가 괄호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오퍼레이터는 인픽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픽스 형태로 적용을 하잖아요. 오퍼레이터 보통 이걸 이제 함수로 만들면 보통 통상적인 함수를 콜하듯이 이렇게 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얘를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덧셈도 마찬가지죠. 덧셈도 괄호를 붙여주시면 이게 함수가 돼요. 덧셈 인픽스 오퍼레이터를 함수로 만들고요. 통상적인 그 다음에 1, 2, 예를 들면 3 이름 당연히 붙여줄 수 있고요. 곱하기도 돼요. 곱하기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네. 이게 이제 OCaml에서 이게 코멘트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약간 이게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뭐야?
이게 뭐죠? 뭐가? 코멘트 시작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하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게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코멘트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코멘트를 잘 작성 안 하기 때문에 코멘트 잘 작성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리스트 정의를 했고 리스트를 다루는 함수들은 재규적으로 주로 정의가 될 거다라고 광고를 했고, 근데 리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정의할 건데 대부분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 리컬시브하게 정의가 돼요. 예를 들어 바이너리 트리 이런 건 다 인덕티브하게 리컬시브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인덕티브하기 때문에 리컬시브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를 다루는 함수들도 다 리컬시브한 데피니션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무튼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재규적인 재규 함수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규 함수가 굉장히 강력해요. 재규적으로 사고하는 게.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약간 흐릿한데 이 도형을 우리가 그리고 싶다. 이 도형을 자동으로 그리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 for loop이나 while loop으로 이거 그리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재규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도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한번 디파인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삼아. 네? 삼각형 안에 삼각형을 그린다. 조금 더 그런 함수를 네, 맞아요. 개념적으로 그런 함수를 뭐 f라고 해봅시다. 그린 함수를 뭐 인자를 뭐 받아도 되지만 어쨌든 있다고 하면 이 f를 어떻게 구현을 하면 될까요?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쪽이 4등분해요. 4등분합니다. 그 다음에 리컬시브하게 요 세 개에다가 f를 적용해라. 이거죠. 그래서 for loop이나 while loop이 강력할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리컬시브한 재규적인 사고가 훨씬 더 강력한 problem solving 스트래티지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규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요 네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스텝만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템플릿으로 그냥 외우시면은 거의 모든 재규적 알고리즘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따집니다. 크게 첫 번째 경우를 베이스 케이스, 가장 간단한 경우 베이스 케이스라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리컬시브하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지금 주어진 문제 자체가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다 혹은 굉장히 작다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풀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어쨌든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첫 번째 베이스 케이스로 문제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내가 뭐 재위적으로 따지든 안 따지든 생각하지도 않고 풀 수 있을 만큼 심플하다, 작다, 그럼 그냥 풀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좀 크다, 충분히 작지 않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작은 문제들로 쪼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문제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문제들로 쪼갰죠, 지금. 그래서 쪼개는 과정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쪼개진 문제들을 재규적으로 푸는 거예요. 쪼개진 문제들을 재규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규적으로 풀면은 이게 신기하게 자동으로 풀어서 솔루션을 주겠죠. 그러면 그 결과들 받아가지고 오리지널 문제의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 각각 세 가지 세모에 대해서 재규적으로 뭐 알아서 풀고, 푼 다음에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결과들을 받아서 전체 삼각형을 이렇게 구성하면 푸는 거죠, 원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랭스 정의했던 이거를 이 랭스 펑션, 이 함수를 앞에 그 템플릿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리스트 L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재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우리가 충분히 작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리스트가 비어있을 경우겠죠. 베이스 케이스가. 리스트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지금 작기 때문에 랭스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0이에요. 그냥 바이 데피니션. 그런 경우엔 그냥 직접 풉니다. 그게 아니면 비어있는 빈 리스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충분히 작지 않은 경우예요. 문제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 문제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이 경우에는 리스트를 쪼개는 방법은 사실 하나예요. 헤드와 테일로. 그래서 헤드와 테일로 쪼갰어요. 그랬더니 원래 문제는 뭐예요? L의 길이를 구한 거죠. 그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지금 쪼갰습니다. 더 작은, 구조가 같은 더 작은 문제. 왜 구조가 같냐면 이 테일이 역시 리스트잖아요. 동일한 타입의. 그래서 더 작은 문제, 테일에 대해서 재규적으로 풉니다. 그럼 그 결과를 어떤 값이라고 해보면 그 테일의 랭스가 계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오리지널 문제 리스트 L의 길이는 뭐예요? 더하기 1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데피니션에서 이 앞에 세 가지 단계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서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리컬시브하게 지금 작성하는 게 나는 굉장히 어색하다 지금. 굉장히 어색하신 분. 아니면 어느 정도 난 익숙하다. 굉장히 익숙하다. 그럼 뭐죠 나머지는? 익숙한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네, 리스트의 패턴을 쓴 겁니다. 리스트 패턴, 네. 매치 부분에서는 네? 매치 부분에서는 요 왼쪽에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 패턴이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여기 왼쪽이. 패턴이라는 게 이 리스트가 어떤 지금 리스트를 따지지만 주어진 값이 가질 수 있는 구조들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리스트는 empty 아니면 뭔가의 앞에다 하나 붙인 그 두 개밖에 구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두 개밖에 없죠. 단 두 개밖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경우들을 따질지는 주어진 데이터 스트럭처마다 다른 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면 따지는 겁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빈 리스트거나 아니면 주어진 리스트 테일이 있으면 그 앞에 어떤 헤드를 하나 붙이는. 리스트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저런 패턴들이 정의가 돼요. 그렇죠. 요 오퍼레이터 요 컨스라고 하는 게 리스트에 대해서 정의된 패턴이죠. 오퍼레이터죠.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트를 배치했을 때 저렇게 패턴을 쓸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 되게 많으니까 지금 HD 폴렁폴렁 KR 이렇게 쓴 게 다른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 오퍼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들어있다라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L이 만약에 empty면은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L을 이런 값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걸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타입에 따라서 패턴들이 다 다르게 타입마다 다 다르죠. 뭐 에스트레이크라고 분류표를 그런 식으로 통용된 게 아니라 뭐 공통된 게 아니라 타입마다 다 다른데 타입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타입이라는 게 어떤 그 타입의 값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패턴이 되는 거. 더 다양한 경우는 그 다양한 타입의 얘는 이 다음 장에서 나올 거고요. 이 다음 장에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리스트만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경우만 나누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좀 익숙해져 볼게요. 재규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제는 append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append는 L1, L2 리스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 2, 3, 4, 5, 6, 7을 받으면 1, 2, 3, 4, 5, 6, 7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앞과 뒤 리스트를 순서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 append 함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append L1과 L2를 받아서 이 L1, L2를 이어붙이고 싶습니다. 루트가 미리 될 때까지 L2가 니일이 empty가 될 때까지 L1에 테일에 붙인다. L2에 있는 헤드를 하나 떼서 L1의 테일에 붙이고 그걸 다시 append에 붙인 거를 L1에 넣고 L2는 헤드를 뗀 나머지를 다 맞는 말씀들인데 여전히 임페러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뭘 붙이고 떼고 뭐 한다는 얘기가 다 지금 뭔가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재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리스트를 이어 붙일 때 우리가 재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경우가 뭐가 있죠? 비어 있을 때. 뭐가 비어 있을 때? 붙일 게 비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으면 다른 걸 리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L1을 한번 봅시다. L1을 우리가 생각해서 L1이 빈 리스트다. 그러면 L1, L2를 붙인 건 뭐예요? L2죠.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문제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문제가 충분히 작지 않다라고 하면 L1이 헤드 테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쪼갰어요. 지금 같은 구조를 가지는 테일로. 그러면 공식이 그 다음 공식이 뭐예요? 그 쪼갠 문제에다가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어플라이 하는 거죠. 어떻게? HD가 어쨌든 맨 앞에, 그러니까 헤드가 L1의 헤드가 맨 앞에 나와야 될 거고요, 결국에. 근데 그 뒤에는 어펜드를 하면 되겠죠. 테일이랑 L2를. 그러면 L1의 첫 번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L2에다가 붙인 게 나올 거고, 그 앞에 L1의 맨 첫 번째 있었던 헤드를 더 붙여주면 완성되겠죠. 그죠? 잘 정리를 했습니다. 1, 2, 3, 예를 들어 4, 5, 6 하면 1, 2, 3, 4, 5, 6 되는 거죠. 훨씬 쉽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루브로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L1의 끝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L2를 또 스캔하면서 하나씩 붙이고, 뭐 이런 걸 루브로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한 스텝 한 스텝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컴퓨터한테. 귀찮잖아요. 그래서 펑셔널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간결하고, 익숙해진다면 훨씬 간결하고 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리스트를 뒤집는 거예요. 리버스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리버스는 폴리몰픽한 펑션이고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어떤 리스트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1, 2, 3을 받으면 3, 2, 1이 되고요. C, 자바, 오캠을 받으면 오캠을, 자바, C. 그렇죠? 스트링 리스트를 받으면 스트링 리스트가 나오고, 인티저 리스트가 나오면 인티저 리스트가 나오고. 자,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리버스. 리스트 L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 경우는 아규먼트 하나니까 더 명확하죠. 그렇죠? 충분히 작은 경우가 당연히 empty인 경우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규먼트 하나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쪼개야겠죠. 이렇게 무슨 함수를 작성하든지 간에. 그러면 자, empty면 뒤집으면 empty겠죠. 자, empty가 아니면 쪼갤 수 있겠죠. 헤드 테일로 쪼개면 테일을 뒤집어 봐요. 일단 뒷부분을 뒤집으면 맨 뒤에 있는 원소가 맨 앞으로 오겠죠. 일단. 그리고 쭉 거꾸로 쫙 연결될 거고, 맨 끝에 앞에서 두 번째 원소가 자리하고 있겠죠. 이제 미싱하고 있는 원소가 맨 첫 번째 오리지널 리스트의 맨 첫 번째 원소니까 걔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1, 2, 3, 3, 2, 1.
참고로 근데 이게 뭐 이게 functionally correct한 코드긴 해요 이게, 그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리버스를 이렇게 작성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왜냐면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타임 컴플렉서티를 생각해 보면 이게 n 스퀘어예요. 리스트 길이가 n이면 n 제곱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리는 지금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지금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훑고 있고요, n번. 그래서 n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어펜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펜드를 하려면 이 어펜드가 또 on만큼 시간이 걸리는 오퍼레이터 함수예요. 그래서 n 스퀘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1, 2, 3 작은 길이의 리스트는 되지만 예를 들어 100만 개짜리 리스트를 리버스 한다 이 방식으로는 못하겠죠. 혹시 더 빠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리버스를 fast reve라고 해봅시다 한번. 이건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그 on의 시간 안에 리니어한 시간 안에 리버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 세 번째 예제는 n번째 원소 찾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nth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 건데 얘는 1, 2, 3을 받으면 1, 2, 3 리스트를 하나 받고 0번째 원소를 찾아라 그러면 1 리턴해주고 첫 번째 결국 두 번째죠. 두 번째 원소를 찾아라 그러면 2 인덱스 2를 주면 세 번째 원소를 주고 3을 주면 네 번째 원소가 없기 때문에 failure exception을 일으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nth는 리스트 l과 인티저 인덱스 n을 받아가지고 역시 케이스를 구별을 해야겠죠. 만약에 L이 빈 리스트다 그러면은 nth를 만들 건데 만약에 L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빈 리스트에서 뭐 첫 번째를 가져와도 fail일 거고 n의 값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서는 exception을 raise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exception을 raise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정의된 OKML 중에 failure라고 하는 exception이 있어요. 그걸 이용할게요. 이 경우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리스트 L이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아야 우리가 뭔가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적어도 앞에 하나 헤드가 있고 뒤에 테일이 있고 나뉘어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nth tail n-1 맞나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 2, 3이고 두 번째 원소를 찾아라. 동작을 잘 안 하네요. 0이면 동작 0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네? 뭐가 문제예요? 자, 이 경우에 그냥 무조건 여기서 자, 의미적으로 n-1번째를 찾아라라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가 없잖아요. 베이스 케이스가 가장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안 풀었잖아요. 그리고 리컬전만 했으니 이게 베이스 케이스를 못 찾고 항상 이쪽으로만 가야지 이 익셉션이 발생하는 케이스로만. 근데 그게 문제고 그래서 고쳐보면 L이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면 리스트에서 만약에 테일이 비어있으면 헤드 아니면 맞아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안 되는 것 같죠? 리커션을 n을 기반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끝까지 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일단 문제가 n을 안 썼잖아요 지금 전혀. 지금 n을 뭐가 잘못됐을까요? L이 비어있으면 L이 비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비어있지 않으면 헤드하고 테일을 N이 그렇죠. N이 0인지 봐야죠 지금. 가장 심플한 케이스, 가장 문제 풀기 좋은 경우가 n이 0일 때잖아요. n이 0이면 헤드지. 그렇죠?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일단 적어도 n이 일단 자연수로 가정하고요. n이 0이 아니면 1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적어도 헤드는 아니지. 테일에서 찾아야겠죠, 그죠? 테일에서 n-1번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인덱스를 벗어나면 익셉션이 뜰 거고요. 점점 익숙해져 가시나요? 아니면 더 혼란의 상태로. 자, 네 번째. 첫 번째 원소 지우기입니다. 네, 첫 번째 원소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원소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remove first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2라는 원소를 뒤에 있는 리스트에서 지울 거예요. 그러면 1, 3이 되겠죠. 자, 2라는 원소를 뒤에 있는 리스트에서 지우는데 지운 리스트를 리턴할 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만 지울 거예요. 뒤에 2가 다 살아있죠. 이 경우에는 리더넌트하게 있는 2가. 그리고 remove first를 하는데 4를 가지고 1, 2, 3에 대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리스트가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폴리몰픽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게 리스트고 주어진 리스트가 리스트의 리스트여도 동작을 해야 돼요. 1, 2, 3, 2, 3이 되는 거예요. 1, 2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첫 번째로 주어진 리스트에서 어떤 원소를 줬을 때 그 원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원소를 지우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리턴하는 그런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소를 지운다. 자, 이것도 임페러티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룹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정의를 적어보려고. 이 정의를 적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함수들을 절차를 적고 있는 게 아니고 remove first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는 이거다라고 그 정의를 적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 베이스 케이스는 리스트가 역시 지금 비어 있으면 지울 게 없잖아요, 그죠? 리턴 하는 거고 empty를 비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A가 헤드랑 같은지 봐야겠죠. 같다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원소를 봤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헤드가 첫 번째로 같은 원소면 그러면 by definition 테일을 리턴해야겠지, 그죠? 뒤에서 또 지우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A가 헤드랑 다르면 A를 유지해줘야겠죠. 그죠? A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A를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의상 얘가 하는 거는 이 테일에서 A를 앞에 있는 하나만 지울 거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그 결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 REC 키워드를 빠뜨려서 그런 거예요. 리커시브 펑션을 정의할 때는 이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실수할 뻔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다시 5분 쉬었다가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